품절 대란하면 떠오르는 위스키가 딱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발벤이랑 맥켈란인데요. 코로나가 유행하던 20년도에 혼수족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지금이야 대형마트나 리커샵 어딜 가나 만날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오플러는 기본이고 웃돈을 주고서도 거래를 했다고 하는 전설의 발베니입니다. 그 중에 엔트리급이지만 평가도 꽤나 좋은 발베니 12년은 입문으로도 많이 추천이 되는데요. 과연 그렇게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웃돈을 줄 만큼 지금까지도 괜찮은 퍼포먼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리 좋다. 오늘도 역시나 한 잔 따라 놓고. 아우, 근데 좋긴 좋아. 오늘도 맛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선 바닐라와 벌꿀이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달달함이 지배하는 향이에요. 물론 이제 프루티한 풍미도 있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쉐리랑 오키한 풍미에 조금 가려지는 편이고요. 맛은 직관적으로 달고 바닐라 풍미가 굉장히 강조돼서 더 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추가적으로 메이플 시럽 같은 풍미도 있어가지고 다른 위스키보다는 전반적으로 달달하고 익숙한 맛들이 좀 편하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피니쉬는 꽤 길게 남긴 하는데 피니쉬 자체에서는 쉐리랑 오키함이 조금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또 입문에 더 추천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긴 한데, 쉐리와 오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위스키를 마실 때는 그다지 익숙하지도 않은 맛이고 달갑지 않은 맛일 수도 있는데, 앞선 맛들이 벌꿀이나 메이플 시럽, 바닐라 같은 달달한 것들로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다가 피니쉬에서 쉐리의 건포도나 오키함으로 빠지니까 뭔가 맛있다가 위스키스러운 풍미가 나서, 아, 위스키에는 원래 이런 맛도 나는구나로 마무리 지어서 되게 좋은 이미지로 쉐리와 오키함이 남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입문 위스키로 추천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위스키를 다 마신 후에 잔을 닦아내지 않고 두게 되면은 정말 진하게 메이플 시럽 향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 향이 되게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향기롭고 계속 맡고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꿀같이 좀 달콤하고 친숙한 맛이 나는 발베니, 아주 간단하게 이번에도 술자리에서 한두 마디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를 살짝 알아볼 건데, 우선 발베니 증류소는 1892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삼각병과 사슴으로 유명한 글렌피딕의 설립자 윌리엄 글렌트가 발베니 성의 이름을 따와서 만든 증류소입니다. 실제로 두 증류소가 거리가 꽤나 가깝더라고요. 제가 구글 맵으로도 확인해봤는데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지하 보도로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스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글렌피딕이랑 같은 회사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베니 하면 또 유명한 게 데이비드 스튜어트 마스터 디스틸러인데요. 1962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61년간 발베니의 마스터 디스틸러로 근무하셨는데, 지금은 후계자인 켈시 맥케니에게 디스틸러 자리를 일임하고 은퇴하신 거를 모르시는 분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23년도 이후에 은퇴를 하셨고,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처음부터 위스키를 만드는 일을 한 건 아니고 처음에 위스키 재고 관리나 행정 관련 일을 하다가 위스키 테이스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타고난 후각력을 발휘해서 그 후로 마스터 디스틸러를 하기 위해 10년간 훈련을 받고 마스터 디스틸러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스크 피니싱 기법을 개발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오크통에 숙성을 한 뒤에 마지막에 쉘이나 럼 캐스크 등을 활용을 해서 맛을 입히는 방식인 캐스크 피니싱 덕에 현존하는 위스키의 정말 다양한 스타일들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스터 디스틸러인 켈시 맥키니도 2018년도 26살의 나이에 마스터 디스틸러 견습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데이비드 스튜어트한테 훈련을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생명과학과 생물학을 또 전공을 하고 이제 석사에서 증류와 양조를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도 좋고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데이비드 스튜어트한테 배운 전통성과 그리고 과학적인 전문 지식을 통해서 위스키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맛있는 위스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볼로 유명한 몽키숄더도 발베니가 블렌딩되는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알고 몽키숄더를 마시면은 몽키숄더에서도 좀 발베니스러운 꿀같은 달콤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몽키숄더의 이름의 유래 자체가 바닥에 보리를 깔아두고 싹을 틔우는 플로잉 몰트를 하시는 분들이 일이 너무 고되고 계속 이 몰트를 뒤집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마치 원숭이처럼 굽었다라고 해서 몽키숄더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발베니는 플로어 몰팅을 사용해서 몰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약 15% 정도를 플로어 몰팅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심지어 그 몰트 자체도 발베니에서 재배한 보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플로어 몰팅을 하냐, 이제 발베니가 추구하는 게 장인 정신이어서 그런데 발베니에서는 자동화 기계로 할 수 있는 상당수의 부분을 아직도 일부러 장인 정신을 표방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말
말고도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긴 한데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기 좋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우선 발베니는 글렌피딕과 같은 회사다. 그리고 중간에 설명드린 몽키숄더도 당연히 같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진으로 유명한 핸드릭스 있어요. 그것도 같은 회사예요. 그리고 61년간 근무한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현재는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켈시 맥키니가 마스터 디스틸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발베니는 장인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플로어 몰팅이나 직접 보리를 재배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발베니만의 특별한 개성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3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음용법은 저는 니트랑 온도락, 워터드롭, 그리고 탄산수로 만드는 하이볼 정도를 해봤는데요. 이게 가격이 가격인 만큼 아무래도 도저히 진저일과 토닉워터는 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니트 같은 경우에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언제나 니트를 제일 좋아해서 니트가 제일 훌륭했고 이게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하는 음용법 중에 이 같은 양의 물을 넣고 밍밍하게 마시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해봤는데 너무 밍밍해서 잘 무슨 맛인지 구분이 잘 안 됐고요. 워터드롭 하는 거는 플로럴한 느낌이 좀 살아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저는 입문자라고 하면 니트보다는 온도락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온도락을 했을 때 단맛이 줄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 플로럴한 느낌과 단맛이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쉐리오크의 풍미는 살짝 죽기 때문에 입문자들한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오키한 느낌이나 그리고 또 쉐리의 진한 건포도 같은 향이 조금 더 죽어서 훨씬 더 바닐라나 메이플 시럽, 꿀 같은 느낌으로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시기에 훨씬 더 편한 느낌이 나고 피니쉬에 남는 꿀향이 훨씬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온도락으로 마시면 도수도 내려가고 차갑기 때문에 알코올 감도 좀 덜 느껴지니까 아마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얼음에 타 마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얼음은 이렇게 가거름 요거 사실 테무나 알리 같은 데서 이제 주문하면은 요 가거름 틀 같은 거 한 1,000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주문하셔가지고 좀 너무 닿는 면적이 많지 않게 너무 빨리 액차랑 섞이지 않게끔 해서 온도락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볼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타서 마셔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탄산수로 해서 마시니까 우선 가벼워진 알코올감은 훨씬 더 마시기 편한 감이 있어서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쉐리나 오크 같은 풍미가 조금 더 발현이 많이 돼서 하이볼로 타는 용도로 완전히 좋냐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너무 맛있는데 입문으로 드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걸 입문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볼이 훌륭하냐라고 보면은 약간 애매한 결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쉐리나 오크가 너무 어색한 완전 위스키가 아예 처음인 사람 입장에서만 그렇지 위스키가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고 관심 있어서 한두 병 정도는 좀 마셔봤다고 하면은 충분히 굉장히 좋아할 맛이에요. 왜냐면 맛이 너무 일단 달고 마시기 편하면서 은은히 올라오는 쉐리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위스키 전체를 통틀어서 발베니가 처음이다 빼고는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맛입니다. 그냥 사실 온도락이건 니트건 하이볼이건 각각의 캐릭터들이 다 단맛으로 좀 귀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맛있네요. 어쨌든 음용법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하이볼보다는 온도락을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저만의 개인적인 평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입문하기에 왜 좋다 하는지 모든 부분에서 이해가 일단 갑니다. 근데 이번 설날에 이렇게 선물 세트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발베니 글렌캐런 정품잔에 물론 중국제이지만 발베니 온도락 잔까지 오고 이렇게 이 모양이 실제로 발베니 사이트에 들어가면 뜨거든요. 이렇게 뭔가 기분 좋은 패키징까지 해가지고 98,000원인가 99,000원인가 딱 1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어서 만족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발베니만 구매했는데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아쉬운 것 같기는 합니다. 맛이 너무 편하긴 한데 10만원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발베니는 한번 구매해보고 바에 가서 마실 거 없을 때 시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안 나오냐라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10만원에서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는 제 생각엔 충분히 나오고 왜냐면 달고 마시는 맛으로 직결되는 위스키가 이것 말고도 많긴 하지만 이렇게 맛이 튀지 않고 정렬되어 있는 것도 이것보다 저렴한 거에서 찾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10만원 퍼포먼스는 나오기는 하는데 입문 입장에서 술 한 병에 10만원은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렴한 입문 위스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문이란 타이틀은 조금 놓아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 전반적으로 위스키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처음 위스키 마실 건데 편한 거 추천해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대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되게 복잡한데 저는 위스키가 아예 처음이면 추천할 것 같고
만약에 한 두세 병 먹어봤다. 뭐 내가 버번도 좀 잭다니엘도 누가 줘서 먹어봤고 뭐 글렌리벳도 한번 먹어봤고 글렌피딕도 한번 먹어봤고 이랬다면은 굳이 10만원까지 내가며 발베니를 구매하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바에서 발베니 한번 마셔봐 정도로 끝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예 맨 처음이고 누구한테 선물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름값, 이 명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 5,870명 됐더라고요. 언제나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요즘에 좀 고민이 있어요. 여기까지 보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고 댓글 다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즘에 위스키 영상 보면은 가격적인 걸로 굉장히 영상이 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많게는 30만원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가격 정보에 대한 거를 좀 자주 올릴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가격 정보를 올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한 건 아니고, 물론 가격 정보를 올리고 싶을 때도 있죠.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은 가격에 좋은 위스키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 막 몇 주차 하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절대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조회수 때문에 할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영상을 조금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일 궁금한 맛부터 좀 소개를 하고,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평을 듣고 싶었던 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포맷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뭔가 조회수의 유혹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안 그러려고 노력 중인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뭔가 부탁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좀 넋두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가끔 제가 이건 정말 좋은 가격이고 이런 거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나 바틀샵 같은 거 소개시켜드릴 테지만, 이번 주 내내 한 생각이 이거여서 제 개인적인 얘기, 유튜버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오늘도 언제나 봐오셔서 항상 감사하고, 제가 건강한 술 문화를 되게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 니트 따로, 온드락 따로, 하이볼 따로 이렇게 따로 놓으려고 하다가, 그러면 오늘 마시는 술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하루에 웬만하면 위스키를 2잔 내지 3잔으로 최대한 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끝나고 맥주 쇼츠도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보기에는 이 니트 잔이 차있지 않아서 아쉽지만 건강한 술 문화를 위해서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소한 노력들이 있다 보면은 술 문화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어쨌든 말이 혓바닥이 점점 길어지네. 여기서 맞춰야 되겠다. 어쨌든 지금까지 건강한 술 문화를 지향하는 오프너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우 달아. 어우 요것도 타 먹어야겠는데? 이제 일하면서 마셔야지.